2023년에 개정된 위생 체크리스트 항목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설 등 환경 항목 중 집단 5번, 소규모 3번 문항으로 식품위생법 제88조에 근거합니다. 2022년도에는 건열 소독기 경우 75도 이상 설정되며 원활하게 작동되어야 했으나 2023년도에는 건열 소독기 경우 81도 이상 설정되며 원활하게 작동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급 식소에 건열 소독기를 사용할 경우 변경된 규정에 따라 온도를 설정하여 소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설 등 환경 집단 항목 중 6번, 소규모 2번 문항으로 식품위생법 제88조에 근거합니다. 2022년도에는 육안으로 봤을 때 식재료의 상태가 확인이 가능하고 작업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정도의 밝기로 확인했으나 2023년부터는 조도기를 사용하여 밝기를 측정한 결과 220럭스 이상 측정값이 나와야 합니다. 세 번째, 개인위생 집단 항목 중 13번, 소규모 11번 문항으로 식품위생법 제88조에 근거하며 올해 새롭게 신설된 문항입니다. 작업 전 조리원의 건강상태 확인 및 감염병 의심 증상자의 조리작업 금지에 관한 문항으로 반드시 당일 작업 시작 전까지 조리원의 건강상태를 확인 후 위생관리 점검표에 점검 결과를 작성합니다. 조리원에게 설사, 발열, 복통, 구토 증상이 있을 경우 조리작업을 금지하며 손에 상처가 있는 조리원은 바로 먹을 수 있는 식품의 취급을 제한하고 적절한 치료 후 작업에 참여하도록 하거나 작업에서 배제해야 합니다. 네 번째, 원료 사용 항목 중 집단 21번, 소규모 10번 문항으로 식품위생법 제88조, 영유아보육법 제33조에 근거합니다. 2022년도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보관하거나 조리에 사용 금지였으나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체 18445호에 근거해 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됨에 따라 소비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보관하거나 조리에 사용 금지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럼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의 차이점을 알아볼까요? 소비기한은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로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하며 유통기한은 영업자 중심의 표시제로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말합니다. 현행 유통기한 표시 대상은 소비기한 표시 대상에 해당되며 표시 방법은 기존 유통기한 표시 방법과 동일하니 참고 바랍니다. 소비기한 표시제의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식품별 보관 방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냉장 온도 기준은 0에서 10도, 냉동 온도 기준은 마이너스 18도 이하, 실온 기준은 1에서 35도입니다. 둘째,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은 절대 섭취하면 안 됩니다. 셋째, 당분간은 유통기한 표시 제품이 모두 판매 소진될 때까지 소비기한 표시 제품과 혼재되어 판매됩니다. 혼재되어 판매되더라도 식재료의 보관 방법과 날짜 확인을 습관화하는 등 식재료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공정관리 항목 중 집단 29번, 소규모 17번 문항으로 식품위생법 제88조에 근거합니다. 2022년도에는 가열하지 않고 생으로 제공하는 야채 과일을 소독할 경우에는 식품 첨가물로 허용된 살균제를 사용하고 충분히 헹구기로 살균 소독의 여부만 확인했으나 2023년도에는 야채 과일을 세척할 경우 위생용품관리법에 따른 세척제를 사용하고 살균 시 식품 첨가물로 허용된 살균제를 사용하도록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생으로 채소 또는 과일을 제공할 경우 위생용품관리법에 따른 일종 세척제를 이용하여 세척하고 식품 첨가물로 허용된 살균제를 소독 기준에 맞게 사용하여 소독 후 제공해야 합니다. 가열하여 제공하는 채소 또는 과일의 경우 위생용품관리법에 따른 일종 세척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올바른 세척제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표준 사용량은 지원 물품 기준 물 1리터당 세척제 10g을 사용하고 제품별로 상이하니 확인 후 사용 바랍니다. 사용량 예시는 해당 사진을 참고 바랍니다. 다음은 사용 기준 및 유의사항입니다. 첫째, 세척제의 용액에 과일 혹은 채소를 5분 이상 담가서는 안 됩니다. 둘째, 세척제의 용액으로 과일 혹은 채소를 씻은 후에는 반드시 음용에 적합한 물로 씻어야 합니다. 셋째, 흐르는 물을 사용할 때에는 과일 혹은 채소를 30초 이상 헹구거나
흐르지 않는 물을 사용할 때는 물을 교환하여 2회 이상 헹궈야 합니다. 과일 및 채소 세척 방법 순서는 아래 그림을 확인 바랍니다. 다음은 올바른 소독제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표준 사용량은 센터에서 지원한 염소 소독제인 세니크로 기준 원액 10ml에 음용수 4리터로 희석하여 사용하고 적정 사용량은 제품별로 상이하니 반드시 확인 후 사용 바랍니다. 과일 및 채소 소독제 사용 방법은 첫째, 음용수와 희석된 소독수에 침지, 순환 등의 방법으로 약 5분 정도 살균 소독해줍니다. 둘째, 소독 후 음용수로 2에서 3회 헹굼 처리해줍니다. 과일 및 채소 소독 순서는 아래 그림을 확인 바랍니다. 여섯 번째, 보관관리 항목 중 집단 37번, 소규모 26번 문항으로 식품위생법 제37조, 유아교육법 제17조에 근거합니다. 2022년도에는 냉장 온도는 0에서 10도, 냉동 온도는 -18도 이하였으나 2023년부터 냉장 온도가 0에서 5도 이하로 유치원과 동일하게 변경되었으며 이때 냉해 피해가 우려되는 과일과 야채는 야채 칸에 보관을 권장합니다. 냉동 온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18도 이하를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위생 체크리스트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영양 체크리스트 개정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올해부터 어린이 급식소의 연 1회 배식 지도가 의무화됨에 따라 영양관리 순을 시 1회 이상 직접 관찰하여 점검해야 합니다. 배식 지도함으로써 시설에서 영유아의 특성을 고려한 급식을 제공하였는지 또 충분한 양의 급식이 제공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고 영양관리의 양,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영유아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환경을 제공하여 부실 급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영유아 1인 1회 적정 배식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 3에서 5세 급식 적정 배식량부터 보시면 밥은 1주걱 플러스 2분의 1주걱 약 120g이며 국은 2국자 140g, 주차는 가득 3숟가락 50g, 부차는 4숟가락 40g, 김치는 2숟가락 20g입니다. 만 1에서 2세는 만 3에서 5세 배식량의 65%로 밥은 1주걱 약 80g, 국은 1국자 플러스 3분의 1국자 90g, 주차는 3숟가락 30에서 35g, 부차는 2숟가락 25g, 김치는 가득 1숟가락 14g입니다. 영유아 1인 1회 적정 배식량을 참고하여 어린이들에게 배식해주세요. 다음은 어린이 급식소 게시판 및 정보공개 포털 사이트 내 식단표 게시 여부를 확인하는 문항으로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제25조의 6 관련에 근거합니다. 어린이 급식소에서는 게시판 등 공개된 장소의 연령별로 구분하여 모든 식단이 게시되어야 하고 정보공개 포털에 식단표를 게시하여야 합니다. 아래 그림을 참고하여 식단을 게시해 주시면 됩니다. 정보공개 포털 등록 방법은 해당 순서에 따라 식단표를 업로드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2023년도 개정된 위생 영양 체크리스트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3년부터는 출발, 위생 비디오가 출발, 급식 비디오로 바뀌어 위생뿐만 아니라 영양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푸드브릿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